지금부터 기초단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가 입력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 DB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오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재 단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재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재 작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BS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메뉴 편집에 추가 혹은 단축 아이콘의 플러스 모양 아이콘 혹은 키보드상에 있는 기능키 F6키나 인서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혹은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 창에서 추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추가를 선택하여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가 되면 자재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자재 코드는 반드시 M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드에 M00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역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장이 됩니다. 코드가 저장이 되고 역한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 역한에 U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U자는 유저 디파인의 약자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칭과 규격을 각각 입력합니다. 명칭에는 박리재 중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에는 저유형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키보드상의 문자를 입력해도 되고 특수 문자를 불러와 사용해도 됩니다. 특수 문자를 불러올 경우 단축 아이콘상에 있는 이 단구장 표시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키 플러스 Q키를 눌러 특수 문자 창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커서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특수 문자 삽입을 누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동을 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단위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가 부분에 원하시는 단가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단가 체계에서 단가 1을 선택하셨다면 여기에서 단가 1 부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인 단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임 단가는 기초 단가 입력하는 3가지 방법 중 DB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정보에 노임 DB 설정을 해야 DB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정보에서 노임 DB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DB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임 작업 화면에서 서브 메뉴 중 DB 호출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노임 DB 호출창이 뜹니다. 형태 목공은 바로 보이므로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선택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데이터 선택을 하면 선택한 데이터의 코드 앞에 네모 상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노인 DB 단가 중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자 하시면 찾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찾기는 단축키인 키보드의 기능키 F4키를 누르거나 망원경 그림 위에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면 찾기 창이 뜹니다. 우리는 명칭, 규격, 단위로 찾을 거기 때문에 명칭, 규격, 단위, 비고를 클릭한 후 콘크리트 공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찾기 결과창에서 찾아진 콘크리트 공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찾기 결과창이 닫아지고 노임 DB 호출창에서 콘크리트 공 단가 위치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업반장, 보통인부, 핫서공을 찾고 스페이스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 찾으신 후 메뉴의 복사 캔슬을 눌러 현재 프로젝트의 노인 화면으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DB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코드와 명칭 사이 이 작은 칸에 U자는 없습니다.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만 보이므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에는 이 칸에 U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비 단가를 입력합니다. 경비 단가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경비 단가는 DB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경비를 입력하기 위해 경비 화면을 선택하고 추가 키를 눌러 코드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코드는 영문 G로 시작합니다. 코드는 G01을 입력합니다. 명칭에는 전력비를 입력합니다. 규격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단위 쪽으로 이동하여 KWH를 입력합니다. 단가는 경비 1 부분에 58.13을 입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코드는 G02, 명칭은 구역 화물 운반비, 규격은 2km 미만 등등 해당하는 원하시는 경비 단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초 단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기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중기 작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중기 사용료 EBS 데이터 파일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글로텍 홈페이지 일반 자료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사용료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텍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텍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고객 지원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일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일반 자료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검색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기를 검색합니다. 중기를 검색하시면 중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2015년도 상반기 중기 사용료 EBS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글에 들어가시면 아랫부분에 EBS 파일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EBS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등록 마법사의 기존 프로젝트 등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메뉴 파일에서 프로젝트 등록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등록 창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폴더모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셨으면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신 다음 다음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명칭과 파일 위의 위치, 그 다음에 트리 부분을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시작부터 준비 중이 뜨고 완료를 클릭하시면 중기사용료 폴더 아래 2015년 상반기 중기사용료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고 등록된 파일이 프로젝트 작업 필수 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중기사용료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교육실습 프로젝트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작업 필수에 선택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봐주세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선택되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교육실습 프로젝트에 복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 다시 교육실습 프로젝트의 중기 작업 화면을 클릭합니다. EBS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보조화면 호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화면을 호출하는 방법은 주 메뉴의 기능에서 보조화면 호출을 선택하여 주시거나 보조화면 호출의 단축키인 컨트롤 키와 탭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조화면 호출은 복사할 때 이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보조화면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화면은 EBS 화면을 작은 보조창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보조화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2015년 상반기 중기 사용료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커서를 이동하여 찾았다는 표시로 스페이스바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코드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교재에 있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노임 데이터를 찾을 때와 같습니다. 망원경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거나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찾기 창에 펌프차를 입력하여 줍니다. 다음 엔터를 누르시고 펌프차로 검색되어 나온 데이터 중 원하는 데이터 쪽으로 이동하여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보조화면 창으로 돌아오고 커서가 해당하는 데이터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찾은 데이터를 똑같이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여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교재에 있는 콘크리트 진동기도 찾아서 선택하여 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한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 위에 있는 아이콘 중 복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복사하기를 선택하면 관련 코드도 복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눌러줍니다. 만일 아니오를 선택하면 하위 내역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복사되었다는 안내창이 나오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기 사용료 작업 화면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 3개가 복사되어서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된 데이터를 보시면 코드 순번 앞부분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전체 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아래에 있는 하위 내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EBS상에서는 목록이라고 하고 그 아래 펼쳐져 있는 부분을 하위 내역이라고 합니다. 하위 내역은 내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내역에는 각각의 순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중기사용료에서 복사해온 중기사용료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불도저 32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 내역을 보시면 D로 시작하는 불도저 32톤의 기계 경비값, 그리고 L로 시작하는 건설기계 운전사인 노임의 값, 그리고 사용되는 재료비 경유의 값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사용료는 자체적으로 자재, 노임, 경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입력한 자재와 노임과 경비와는 다른 것으로 중기사용료 산출에 사용된 중기사용료만의 자재와 노임과 경비입니다. 이 해당하는 자재와 노임과 경비의 단가는 중기사용료 서브 메뉴 맨 끝에 있는 중기기초자료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각각에 해당하는 자재, 노임, 경비의 단가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 노임,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푼셈을 보면 경비 단가를 구할 때 시간당 손료를 구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손료는 상가비 개수와 정비비 개수, 관리비 개수를 더한 값에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곱하고 거기에 기계 취득 가격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 순번 10번에 나온 계산된 금액은 시간당 손료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순번 10번에 있는 수량 0.1763은 상가비 개수와 정비비 개수, 관리비 개수의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계산한 값입니다. 시계 개수인 상가비, 정비비, 관리비의 개수는 아래에 있는 산출 근거 입력창에 정의됩니다. 커서를 경비 단가에 두고 화면 아래에 있는 산출 근거 입력창을 보시면 각각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단의 산출 근거 입력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시기나 계수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의 수량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산출 근거 입력창에 계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상가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를 무시하고 수량을 입력하고 싶다면 산출 근거 입력창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수량란에 직접 수량을 넣으면 됩니다. 수량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전체 바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 아이콘에 있는 이 수정키를 눌러주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7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바 상태에서 개별 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동을 하여 여기서는 수량이 되겠죠. 수량 쪽으로 이동을 하여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고 엔터키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량을 수정하신 후에는 계산을 해주셔야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계산은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 F3키를 눌러주셔도 되시고 기능에 보시면 계산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개수에 따라 수량을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개수를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 0.1763이 상각비와 정비비와 관리비를 더한 값에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이 식은 중기산출 기초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중기산출 기초는 주메뉴의 프로젝트, 거기에 중기사용료 산출 기초를 선택하신다거나 혹은 중기작업하면 서브 메뉴에 있는 중기산출 기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기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먼저 중기1위 대가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1위 대가 주의사항에는 중기코드에 대한 구분 및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중기에서 사용하는 야간이나 주야간 할증시에 사용되는 코드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비에는 경비에서 사용하는 환율과 개수예와 소주점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비로 이동하면 경비와 마찬가지로 산출 개수나 그 아래 할증 그리고 소유점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할증 개수라던가 소유점을 선택하는 부분이 각각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경비로 돌아와서 환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중기기계 가격이 달러일 경우 가격을 원으로 환산해 주도록 환율을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율은 달러뿐만 아니라 일본 화폐, 독일 화폐 등도 환율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중기사용료에서 사용된 환율은 1,099원입니다. 원래 환율과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환율이 다르므로 중기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환율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환율란에 1,099를 입력합니다. 환율을 수정하시고 해당 데이터에서 계산을 돌리면 수정된 환율로 중기 사용료가 재계산됩니다. 이 환율은 중기기의 가격 단위가 달러일 경우에만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환율을 직접 수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 표지에 올려져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중기산출 기초를 복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중기산출 기초 맨 아래에 복사라는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복사율 프로젝트에서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기산출 기초가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중기산출 기초로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에 시간당 소요를 말씀드릴 때 상가비 계수와 정비비 계수와 관리비 계수를 더한 값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에 수량 산정 개수 분모를 보시면 상, 정, 관을 더하고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중기사용료에 들어가져 있는 시간당 손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 정, 간이라고 되어져 있는 값은 아까 보셨던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에 들어가져 있던 산줄 근거 입력장의 상, 정, 관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 솔루식 내부에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더한 값에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 4승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초 자료에 다시 들어가 주세요. 중기 기초 자료에 들어가시면 불도저 32톤의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위인 1000원을 감안하여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4승으로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 계산되어져 있는 값이 바로 수량이 되고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나온 값이 바로 아래 있는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사의 금액은 노인 단가와 시간당 노인 산출 개수를 곱한 값입니다. 시간당 노인 산출 개수는 다시 중기 산출 기초에 들어가서 노무비 쪽으로 이동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단가는 이 개수와 원래의 단가가 곱해져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수량이 곱해져서 나온 총 금액이 건설기계 운전사의 금액이 됩니다. 이 시간당 노인 산출 개수를 변경하게 되면 계산되어서 나오는 단가, 금액이 바뀌게 되어 수량이 곱해져서 바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들어가져 있는 이 단가도 중기 기초 자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단가가 불러와져서 수량이 곱해져 나온 아랫부분이 금액이 됩니다. 이제 다른 구간의 중기사용료, 즉 야간 중기사용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중기를 만들기에 앞서 중기 산출 기초에서 정의한 할증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작업하면 서브 메뉴 중기 산출 기초를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중기 이득과 주의사항을 보시면 중간에 코드의 구분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기 사용료에서 사용하는 야간이라든가 주야간의 할증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기 데이터가 다른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당하는 구간에 할증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할증 코드는 중기 산출 기초 코드의 구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야간 할증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구간의 야간 코드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 구간이 아닌 다른 터널 구간이라든가 장대 터널이라든가 해당 장비 구간을 만들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야간 코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구간에 해당하는 야간 코드는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 2를 어디에 넣어주시면 되냐면 EBS의 코드 마지막 자릿수인 40번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증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 자릿수를 4숫자까지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증 코드 앞에 슬러시가 붙게 됩니다. 이 슬러시를 쓰고 뒤에 숫자 2를 넣으면 EBS 프로그램은 슬러시 뒤에 붙은 숫자 2를 40번째 자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야간 코드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코드 끝에 슬러시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중기사용료 화면으로 가서 주간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코드를 사용하여 야간 할증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이 데이터를 복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 부분의 목록 부분에 커서를 그대로 두시고 위에 있는 자신의 복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복제 메뉴는 커서가 위치한 이 불도저 32톤은 그대로 두고 코드만 변경하여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로 부분에 야간 코드인 슬러시 숫자 1을 붙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뒤에 코드 부분만 다른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 두 코드의 명칭이 같아 보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코드가 붙은 이 부분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바 상태에서는 명칭이나 규격, 수량을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렸던 수정키, 기능키 F7키를 눌러주신다거나 단축 아이콘에 있는 이 수정키를 눌러주시면 개별바 상태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하여 해당하는 명칭을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야간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이라는 데이터에 할증을 주어 할증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값을 넣는 방법은 이 야간 불도저 무한궤도 32톤 안에 있는 하위 내역에 할증값을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비에 대한 할증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들어가져 있는 하위 내역 순번 10번에 커서를 두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커서가 위치한 바로 아랫부분에 하위 내역 12번, 즉 바로 아랫부분에 하위 내역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하위 내역, 하위 코드 부분에 할증 코드인 F/를 입력합니다. F/를 입력하면 수직 예제창이 나오는데 이 수직 예제창에서 경비에 대한 할증값을 주실 거기 때문에 중기 공식에 있는 중기 경비 할증 자동을 선택합니다. 중기 경비 할증을 선택하면 하위 코드에 F/G가 들어가면서 명칭엔 중기 경비 할증 자동, 그 다음에 중기 공식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 주메뉴 기능에 있는 계산을 눌러주신다거나 기능키 F3을 눌러주시면 경비 할증 값이 자동으로 불러지면서 불러온 값과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된 할증 값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 계산된 값은 위에 있는 경비 단가에서 25%를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25%의 할증을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비뿐만 아니라 노인과 재료비에도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할증 공식을 입력하여 할증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운전사 아랫부분에 하위 내역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하위 내역 15번 부분에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바로 그 아래 새로운 하위 내역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하위 코드로 이동해서 F/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노임에 대한 할증을 주실 거기 때문에 중기 노임 할증 자동을 선택합니다. 중기 노임 할증 자동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다시 한번 계산을 눌러줍니다. 경유, 즉 재료비에도 할증을 주기 위해 경유 부분 이 40번 하위 내역에 커서를 두고 추가 버튼을 눌러 바로 아래에 하위 내역을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F/를 입력하여 여기에서는 중기 재료비 할증 자동을 선택해 줍니다. 중기 재료비 할증 자동이 불러지고 하위 코드에 F/M이 입력이 되면 다시 한번 주메뉴 기능에 있는 계산을 눌러준다거나 기능키 F3을 눌러 계산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맞춰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수량, 즉 할증값에 의해 계산된 금액들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수량 25, 50, 11이라는 각각의 할증값은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증값들은 중기 산출 기초에 들어가져 있는 경비, 노비, 재료비의 각각의 할증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기 산출 기초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금액 산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야간 할증 개수가 1.250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1에 해당하는 값은
기계 경비 값인 이 불도저 무한궤도 32톤의 값이 1의 값이 되고 그 값에 25%를 준다는 의미로 1.250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경비 할증 자동으로 불러온 할증값 수량은 25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일반 구간에 야간 할증 개수로 1.500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위에는 값이 1의 값, 그 아래 0.50, 즉 50%의 값이 그 아래에 있는 들어가져 있는 할증 개수의 값. 그래서 그 할증 개수에 곱해져 나온 값이 각각의 할증 금액이 됩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야간 할증 개수가 1.110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수량은 11%가 곱해져서 11이 들어가게 되고 위에 있는 값에 11%를 곱한 이 부분이 금액이 됩니다. 이 할증 개수들은 각각에 맞춰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할증 개수로 바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할증 개수를 바꾸시고 다시 계산을 돌리시면 바뀐 할증 개수의 값이 들어가시면서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할증 개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할증값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중기 이대가 주의사항에 있는 이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 각각에 맞춰서 할증 개수를 변경하고 그 할증 개수 변경된 값에 맞춰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해당하는 코드를 변경하고 그 다음 하위 내역에 각각의 할증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한 후에 계산만 돌려주시면 각각에 맞는 중기 사용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